1943년 벨라루스의 어느 한적한 마을. 음산한 안개 속에서 독일군 병력들이 차량에서 하차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병력들이 늘어나더니 마을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는 노약자와 부녀자, 어린아이들이 전부였지만 독일군들은 이들을 모두 마치 가축이나 부리듯이 헛간으로 몰아넣습니다. 1941년 6월 독일은 바르바로사 작전을 시작으로 선전포고 없이 소련을 침공합니다. 슬라브족을 열등민족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모두 절멸 혹은 노예화시키면서 독일의 범게르만주의적 영토 확장을 위해 히틀러가 저지른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소련군 수십 개 사단을 격파하고 소련군의 후퇴 속도보다 빨랐던 독일군의 진격은 러시아의 광대한 영토를 거침없이 장악해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독일군은 발트 3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벨라루스를 점령합니다. 히틀러는 열등민족인 슬라브인들에게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나치의 이념을 병사들에게 주입시키고 슬라브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독일군의 파괴와 잔혹한 인종 청소였습니다. 히틀러가 정의 내린 슬라브인은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치하의 모든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장악한 벨라루스에서는 독일군의 침공에 맞서 파르티잔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943년) 벨라루스. 플리오라는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어린 두 여동생과 사는 10대 청소년입니다. 이 시기 벨라루스는 독일군이 점령해 있던 상태이지만 플리오라는 아직 이 전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투가 지나간 참호를 타면서 버려진 총기를 찾아 득템했다고 좋아하고 이 총으로 파르티잔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소년이었죠. 독일군 루프트와페 FW-189가 총을 들고 있는 플리오라의 위를 맴돌면서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도 총이랍시고 파르티잔에 가입한 플리오라. 어머니는 아연 실색을 합니다. 아버지도 전쟁에서 죽었는데 아들마저 잃게 되면 이 집안의 남자가 모두 사라지게 되니 그럴만도 하겠죠. 하지만 파르티잔 정치장교와 병사가 이내 집안으로 들이닥치고 플리오라는 이들을 따라 파르티잔 부대로 가게 됩니다. 총 한 자루 딸랑 메고 파르티잔 부대에 들어서니 갓 전이 본 신병마냥 처음 포부와는 다르게 좀 주눅도 들게 되지만 다른 파르티잔 아저씨들과 어울려 기념 촬영도 하면서 이곳 생활에 적응해 보려고 하는 것 같군요. 막내답게 굳은 일 하면서도 그 와중에 자기 또래로 보이는 예쁘장한 여자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플리오라. 그리고 부대는 새로운 작전 참가를 위해 출전 태세를 갖춥니다. 하지만 플리오라는 막내인 이유로 이 작전에서 열애되고 주둔지에 잔류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봤던 파르티잔 소녀 글리샤와 단둘이 있게 됩니다. 이 조촐한 시간에 눈치 없이 또 독일군 정찰기가 돌아다니고 파르티잔 주둔지가 폭격에 초토화됩니다. 곧이어 이 숲에 독일군 공수부대원이 낙하를 하고 무사히 위기를 넘긴 두 어린 친구는 이 삭막한 전장에서도 여느 10대들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주둔지를 잃은 플리오라는 글리샤와 함께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오고 자기 집에 들어왔지만 엄마와 두 동생이 보이지가 않는군요. 플리오라는 가족들에게 끔찍한 일이 생겼음을 직감합니다. 이 마을에 이미 독일군이 들이닥치고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학살된 거죠. 패닉에 빠진 플리오라는 정신이 완전히 나간 채 마을 사람들이 숨어있을 만한 늪지대로 들어가고 파르티잔 대원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족을 모두 잃은 플리오라는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계속 절망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죠. 글리샤를 남겨두고 다른 파르티잔 대원 아저씨들과 식량을 얻기 위해 동행을 시작합니다. 독일군의 감시망을 피해 유리조리 잘 피해가는 듯 했는데 파르티잔 아저씨 두 명은 지뢰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름 카리스마 있게 생긴 이 아저씨, 수단 좋게 마을에서 젖소도 탈취하고 싸움도 잘하고 오래 살 것 같이 생겼는데 역시 전사합니다.
플리오라 또 혼자 남게 됩니다. 인근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와 같이 마을로 가는데 플리오라는 그날 이 마을에 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음산한 안개와 함께 독일군 차량이 마을에 나타나고 마을에 들이닥치는 독일군 병력의 수는 점점 늘어갑니다. 마을에는 노약자와 어린 아이들만 남았는데 저항력 없는 이들에게 독일군들이 설마 무슨 짓을 하려마는 독일군은 마을 사람들에게 집합을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독일군들은 벨라루스 지역 초토화 작전을 위해 투입된 독일 국방군과 무장 친위대 대원들이었습니다. 벨라루스 초토화 작전은 1941년 전쟁 초기부터 파르티잔 소탕을 핑계로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더니 1943년부터는 슬라브족 완전 절멸을 목적으로 벨라루스 전 지역에서 시행되었는데 과연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을까 싶었던 지옥과 같은 학살극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마치 가축 몰듯 몰고 가면서 한 헛간에 모두 몰아넣습니다. 뭐 간혹 실수로 어리버리한 독일군도 밀려 들어갈 때도 있지만 플리오라는 헛간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오긴 합니다만 운이 좋다면 좋은 건지 독일군의 놀이객감이 된 채 살아남고 아기와 함께 빠져나온 어머니는 독일군에게 끌려가고 아기는 다시 헛간으로 넣어집니다. 그리고 독일군들은 인간의 선을 넘어버리는 짓을 시작합니다. 이 무고한 벨라루스인들에게 현세의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박수가 나오는군요. 이건 전쟁 범죄 그 이상입니다. 독일군은 살아남은 이들을 짐꾼 삼아 이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이동합니다. 다음은 어느 마을 차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다행이면 다행이랄까 이 독일군들은 파르티잔에게 모두 섬멸되고 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지휘관들은 사로잡힙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이 자들의 죄의 대가를 과연 단순한 처형만으로 이들의 분노를 달래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독일군에게 극도의 분노와 혐오감을 갖게 된 플리오라, 과연 여기 갓 태어난 해맑은 아기 히틀러에게도 총을 쏠 수 있을지. 벨라루스 초토화 작전은 1941년 7월부터 파르티잔 토벌이라는 명목과 함께 무장 친위대에 의해 시작되고 벨라루스 점령지역에 위치한 거의 모든 마을을 초토화시킵니다. 바그라테온 작전 이후 소련군에게 밀리던 독일군은 퇴각하면서 점령지었던 마을을 파괴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는데 벨라루스의 최소 5천여 개 이상의 마을이 영화와 같은 방식으로 초토화되면서 독일군 점령기간 3년 동안 220여만 명에 달하는 벨라루스 민간인들이 학살되고 38만여 명이 독일 강제 노동 수용소로 수송됩니다. 이는 당시 벨라루스 인구 4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토화 작전을 주도한 자는 1년 후 1944년 바르샤바 봉기를 진압했던 폰덴바우 첼레프스키 친위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이 자는 전후 당연히도 니른베르크 재판에 회부됐지만 자신의 상관에 대한 전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폴란드와 소련에 인도되지 않은 채 구차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서독에서 10년 강제 노동령을 받은 후 1971년 뮌헨 정신병원에서 천수를 누리고 쓸쓸히 사망합니다. 벨라루스 초토화 작전은 체르노빌과 함께 아직도 벨라루스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영화 커맨시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